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연필투브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근의 정치 현안에 관한 연필투브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연필투브님 오늘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연필투브입니다. 윤석열이 드디어 소수의 극우 지지자들을 결집시켜서 이제 탄핵을 면해보려고 침대 축구에 돌입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전에 방송에서도 예상을 했지만 계엄이 해제되고 탄핵이 소추됐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이 이렇게 침대 축구에 돌입한 것은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윤석열의 발악에 불과하고 결국은 윤석열은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윤석열의 전략은 어떤 것이냐면, 일단은 한덕수가 국회 추천목 3명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합니다. 그럼 이제 구인 체제가 되는데, 윤석열은 이 구인 체제가 되는 것을 막지는 못해도 나중에 내년 4월이 돼서 2명, 기존에 있던 2명 최고로 이제 임기가 만료되는 2명이 그만두는 시점이 되면은 7명이 됩니다. 이제 그때는 그 2명은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그때는 쉽게 임명을 하지 못합니다. 한덕수가. 왜 그러냐면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임명하는 것은 국회 몫을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덕수가 임명하는 것이지만, 내년 4월이 돼서 2명 퇴임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대통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임명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논란이 이제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논란이 벌어지는 사이에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어쩔 수 없이 7명 체제로 탄핵 소추를 결정을 해야 된다. 탄핵 심판을 결정을 해야 되는 사태가 되는 것을 윤석열을 노립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그때가 되면은 자기가 임명했던 정형식,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법원 행정처 차장을 했다는 윤석열이 믿고 있는 다른 헌법재판관, 결국 그 헌법재판관 2명이 결국은 기각을 주문을 내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5명 찬성에 2명 반대로 해서 헌법재판이 기각이 될 수 있다. 탄핵소추가 기각이 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은 아마 윤석열이 시켜서 넘겼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공수처로 이렇게 넘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재판을 윤석열이 질질 끌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이 협조를 안 하고, 그 다음에 특검 같은 것을 출범을 지연시키고 여러 가지의 그런 지연 전략을 통해서 검찰이 기소를 못하도록, 그러니까 헌재가 결정하기 전까지 검찰이 수사는 하고, 그러니까 공수처나 특검이 수사는 하고 구속은 시킬지 모르지만 결국은 최대한 늦춰서 기소를 어렵게, 그러니까 구속을 최대한 늦춰야 되겠죠. 구속을 최대한 내년 2월, 3월까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구속을 늦추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기소도 최대한 늦춰서 형사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헌재에서 유리한 판단을 먼저 얻어버린다 라는 것이 윤석열의 계략 계산입니다. 예, 결국 종합적으로 결국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은 형사 절차는 최대한 늦추고, 그래서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헌법재판이 결론이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전략인데, 지금 한덕수가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막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구인체제가 되더라도 내년 4월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하게 되면 그때는 7명 체제로 헌법재판소가 운영이 돼야 되고, 7명 체제로 운영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7명 중에서 자신이 심어놓은 정형식과 그 다음에 법원 행정처 차장 출신의 또 한 명의 헌법재판관, 이 2명만 기각 주문을 내게 되면은 5대2로 헌법재판이 기각이 된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 기각이 결국은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계산으로 지금 침대 축구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이 전략은 잘 짰으나 아마 이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에서 보듯이
민주당 지지자만이 아닙니다. 일반 국민의 정서는 이런 비상계엄이라든지 이런 쿠데타에 대해서는 아주 혐오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민주당 지지자만이 아니라도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대해서는 단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극소수 10% 정도의 극소수의 극렬 우익 분자들, 극렬 우익 분자들, 나치와 같은 이런 극렬 우익 분자들만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고, 윤석열이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그 사람들과 손을 잡고 그 비상계엄 내란죄를 벗어나 보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윤석열이 이렇게 버티다가 나중에 가서는 정말 처참하게 당하는 꼴이 나올 겁니다. 처참하게 정의로운 법의 심판을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거부권의 행사는 그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죄에 대한 윤석열의 내란에 대한 특검과 김건희에 대한 특검 말고 다른 소위 민생 법안이라고 하는 양곡법 등 그 6개 법안에 대해서는 그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특검법 김건희와 윤석열에 대한 특검법은 그냥 그대로 공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아주 양쪽으로 이제 갈려 있죠. 갈려 있는데 이제 극소수의 극우파들은 전부 다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민주당 지지자들은 전부 다 거부권 행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탄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살펴볼 것은 일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에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어떻게 되느냐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저의 생각인데, 거부권을 어떻게 행사하는 것이 어떤 범위 내에서 행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그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 헌법에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이 없습니다. 그냥 헌법에는 총리 그 밖에 정부 조직법이 정하는 국무위원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 대행이라는 것이 어떤 직함이나 직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탄핵 소추는 2분의 1, 제적 의원 2분의 1이 한다, 2분의 1의 찬성으로 한다,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라고 명백하게 정해놓고, 다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3분의 2의 찬성을 요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물리 해석입니다. 법에 이렇게 물리 해석으로 법에 딱 명문으로 정해져 있는 대로 먼저 해석을 하고, 그걸로 해석이 도저히 안 될 때 보충적으로 다른 해석 방법을 선택하는 것인데, 이거는 너무 명백합니다. 원래 원칙은 탄핵 소추는 과반수 의결로, 제적 과반수로 소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로 단서로 다만 대통령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만 3분의 2고 나머지는 3분의 2가 아닙니다.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뭡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지금 대통령을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국무총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봐도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총리가 된 것도 아니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다. 정치적인 의미에서 실제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국민이 선택하지 않은 권한 대행은 다르다라는 정치적 의미도 당연히 있지만, 법의 명문 규정에 대통령만 3분의 1을 요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덕수는 아무리 봐도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입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것에 대해서 무슨 그러니까 3분의 2다라는 학설 대립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엉터리 논리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법에 대해서 제대로 뭔가 안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어떤 범위에서 행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곡관리법 등 그 6개 민생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양곡관리법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상 유지적인 그 권한대행의 임무에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윤석열이 대통령에서 탄핵이 되어 있지만 정권이 교체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정권이라는 것이 대통령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탄핵이 된 것은 내란 범죄를 범했기 때문에 탄핵이 된 것이지, 기타 다른 정책적인 이유로까지 탄핵 사유가 되어서 그 정책적인 방향 자체가 범죄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곡관리법 등 이런 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거나 어떤 자기들이 대선에서 승리해서 또 새로운 정권을 잡아서 그렇게 해서 추진한다면 모르되, 지금 윤석열이 탄핵 소추가 의결되었다는 것 자체만을 가지고 윤석열의 이제 모든 정책이 다 범죄 행위다라는 식으로 해서 권한대행에게 그런 정책까지 다 바꾸라고 요구하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현상 유지적인 그 업무 범위에서는 벗어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이 맞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정책적인 변화가 있으려면 추후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서 그 새 정부를 만들어서 그런 경제적 정책의 변화를 또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하든지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국회의 모든 입법을 다, 특히 경제 정책적인 입법을 다 권한대행이 통과시키고 공포하는 것이 현상 유지적 업무 집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의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에 부합하도록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맞지 않더라도 행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부권 행사가. 그런 경제 정책적인 내용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가지고 또 한독수를 다시 탄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굉장히 무리한 것이다. 그래서 양곡관리법 등 경제 정책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행사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입장이고, 만약에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그 특검법 이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그러면 한독수 총리는 이제 바로 다시 그 총리 자체도 탄핵 소추를 받아서 직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국가 변란을 일으킨 범죄 행위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김건희의 문제도 윤석열이 개인적으로 그동안 계속 자기 와이프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부권을 계속 행사해 왔던 것이지, 이게 어떤 국가 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의 유지 문제가 아니고 범죄자를 보호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검찰을 통해서 자기 와이프의 범죄를 다 덮어왔던 윤석열이 직에서 물러났으니까 당연히 그 김건희에 대한 특검법은 그대로 통과돼야 되지. 이것이 경제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범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돼야 되고, 만약에 윤석열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한덕수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되고, 다시 한덕수를 탄핵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윤석열의 그 내란, 친위 쿠데타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한덕수도 탄핵이 돼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또 시시각각 이렇게 우리 정치가 이렇게 정치 상황이 변하고 또 여러 부분에서 새로운 쟁점들이 나오고 정말 따라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잠깐 짬을 내서 제가 또 이런 방송을 한번 또 만들어 봤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은 최근의 정치 현안에 관한 연필투브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